is we've just talked about support and resistance levels and what they are. And I just want to say you really, especially from a short seller's perspective, should use these support and resistance levels as your friends and as your guidance. Because if a stock is approaching a resistance level, the closer you are to short next to that resistance level, you say if a stock's at 2 and you're taking a short at 195, you're thinking, well, I'm only risking 5 cents to 2, and if it breaks that resistance level, I can cut, and potentially the downside to the nearest support level might be 170, 160, in which case you might be only risking 5 cents to make 40 cents, so you take a little bit early 30 cents. That's kind of 5-to-1 risk reward. So that's one way you can determine it using support and resistance levels. 이 남자는 이볼브드 트레이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마크 크록이다. 마크는 지지저항선을 분석해 일관된 매매를 하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고변동성 주식을 매매할 때 큰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영상에선 마크가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지지저항선 돌파 매매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110K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지금 가격이 하락하다가 지지선을 딛고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투자를 하면서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특정 구간에서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다. 지지선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기 쉬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저렴하다고 느끼고 많이 사는 구간이라는 거다. 하지만 저항선은 가격이 상승하다가 멈추고 다시 하락하기 쉬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선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찾아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다시 왔을 때 반응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기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았던 구간은 어디였을까? 바로 110K다. 이번에도 결국 110K 못 뚫을 거야. 이번에 뚫으면 진짜 다시 크게 오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저마다 예상을 하며 이 구간에서 상승을 예견한 사람들은 롱 포지션을, 그리고 하락을 예견한 사람들은 숏 포지션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듯 반복되는 지지저항을 기준으로 삼고 지지반등 매매법, 역추세 매매법, 돌파 매매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크 크록이 사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럼 먼저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오늘 소개할 지표의 코드 소스는 이번에도 역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 편하게 복사해서 사용하면 된다. 코드 소스를 적용하는 방법은 차트 하단 파일 에디터를 누르고 이 부분에 복사한 코드 소스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끝이다. 이 지표의 이름은 SRBR 라인으로 Support, Resistance, Breakout, Retest의 약자다. 즉 지지, 저항, 돌파, 리테스트 이 4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지표로, 초기 세팅은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확률이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파란색 선은 심리적 지지선을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심리적 저항선을 나타내는데, 이 지표에서 지지저항선을 표시하는 기준은 RSI와 바디 사이즈를 통해 계산한 피벗 포인트를 기준으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해 편향 계수를 최신화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있던 지수 이동과 거래량을 통해 해당 구간이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인지 먼저 판단하고 매수 매도량에 따라 지지 구간인지 저항 구간인지 표시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SRBR 라인의 설정에 들어가면 리테스트와 돌파 신호를 표시하는 박스가 나오는데, 차트에 추가해보면 리테스트는 R로, 돌파는 B로 표시되니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걸 사용하면 되겠다. SRBR 라인은 지지선 리테스트, 저항선 리테스트, 지지선 돌파, 그리고 저항선 돌파 이렇게 4개를 확인할 수 있어 다른 보조 지표들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다. 먼저 첫 번째는 지지저항 리테스트 반등 전략이다. 이 방법은 지지선에서 반등하거나 저항선에서 반락
하락하는 구간을 노리는 역추세 기반의 단기 매매 전략으로 먼저 설정에 들어가 브레이크 신호는 꺼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리테스트 신호의 이중 체크를 위해 RSI도 차트에 추가해주면 된다. RSI는 지수 이동 평균으로 추세 파악에 용이해 역추세 기법과 궁합이 좋다. 차트 상단 지표 탭을 누르고 RSI를 검색해서 상대 강도 지수를 차트에 추가해주자. 이번 매매를 할 때 RSI 선의 수치를 2차 조건으로 사용할 텐데 매매를 진행하며 얘기해보겠다. 우선 롱 포지션의 조건이다. 캔들이 하락 추세일 때 나타나는 지지선들을 관찰하다가 지지 리테스트 신호가 발생하면 준비에 들어간다. 이때 바로 진입하지 않는 이유는 리테스트는 말 그대로 현재 자리에서 매수 매도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 다음 추세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추세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RSI를 참고하겠다. 리테스트가 발생한 후에 RSI가 50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해당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 두 구간이 일치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된다. 이 매매법은 확실하게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법으로 손절 라인은 직전 지지선으로 잡고 손익비는 1대2로 잡으면 된다. 현재 하락 추세 구간에서 캔들이 1차 지지선을 이탈해 2차 지지선 가까이 내려온 자리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할 때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리테스트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내리꽂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올 경우 해당 자리는 리테스트 신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2차 지지선에서 반등할 확률이 지금 92.93%로 나오고 있는데 통상 80%가 넘으면 리테스트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 지켜보도록 하겠다. 지금 지지선 하단을 터치하며 지지 리테스트 신호가 나왔는데 아직 RSI가 30을 겨우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하고 있을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장대 양봉이 발생하며 RSI가 50을 강하게 상향 돌파한 걸 확인했으니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겠다. 이때 손절가는 지지라인인 이곳으로 설정하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해주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켜보겠다. 정확하게 목표가를 터치하고 힘이 빠졌다. 방금 차트가 진행되는 걸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래 위치하던 지지선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여기서 발생한 리테스트가 끝나고 해당 구간의 힘이 다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 구간이 더 이상 지지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캔들의 가격이 추후에 하락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 데이터와 합쳐서 다시 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번엔 다른 상황도 알아보겠다. 지금은 RSI상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며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다.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92%의 저항선이 발생했기 때문에 리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 곧바로 해당 구간에 저항 리테스트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RSI는 더 치솟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을 하진 않겠다. 캔들이 우상향하다가 강하게 내리꽂히며 RSI 역시 50 아래로 내려왔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 구간에 저항선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겠다. 숏 포지션으로 진입할 때 손절 라인은 직전 저항선으로 잡는데 바로 이 구간이다. 여기를 기점으로 손익비는 2대1로 세팅을 해주면 된다. 이번에도 목표가에 도달했다. 만약 지지저항선만 보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손절 라인을 잘못 잡아 청산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RSI와의 결합을 통해 지지저항 매매법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면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진다. 내가 지표의 신뢰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테스트를 했을 때 지지저항선의 확률이 90%가 넘어갈 때 적중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할 때 초보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때론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타점을 잡기 위해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욕심 부리지 않고 기회가 올 때만 붙잡으면 몇 번의 매매만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엔 캔들의 가격이 지지저항선을 돌파할 때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 매매하는 법을 알아보겠다. 먼저 SRBR 라인의 설정에 들어가 리테스트 신호를 끄고 브레이크 신호를 켜주면 된다.
진입한다. 이 전략은 캔들이 가격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상승 추세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매수 시그널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캔들의 가격이 저항선을 터치하다가 저항 돌파 신호가 나온 후에 RSI가 60 이상이면 캔들 종가에서 진입한다. 이때 돌파 신호가 나타난 캔들이 저항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손절가는 직전 RSI가 50 미만이었던 부분으로 잡는다. 그리고 손익비는 아까와 똑같이 1대2로 잡고 매매에 들어가면 된다. 이제 매매에 들어가 보자. RSI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추세가 전환됐다. 그리고 92%의 저항선을 터치하다가 브레이크 신호가 발생했는데 돌파 신호가 나타난 캔들이 저항선보다 위에서 종가가 나타났고 RSI가 60을 넘었으니 캔들 종가에서 진입을 해주면 된다. 이때 손절가는 RSI가 50 미만이었던 이곳으로 잡고 손익비는 1대2로 잡아주면 된다. 이제 지켜보겠다. 목표가에 도달했다. 하지만 RSI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아직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저항선이 출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50% 익절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RSI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두 번째 과매수 구간을 터치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시그널선 역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니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해주면 된다. 손익비 1대2 구간에서 절반, 그리고 손익비 1대4 구간에서 나머지를 매도했다. 영상 초반에 밝혔을 때부터 지지저항선은 시장 추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RSI의 도움을 받아 보완을 하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엔 반대 상황도 알아보자. 이번엔 지지라인 끝에서 돌파 신호가 발생했다. 캔들은 지지라인 하단에서 종가가 나왔으며 RSI의 신호 역시 40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곧바로 숏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자. 이번에도 손절 라인은 RSI가 50 이상이었던 이곳으로 설정하고 손익비는 2대1로 설정해주겠다. 하지만 현재 목표가 중간에 지지선이 2개가 더 위치하고 있어 매매를 하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중간에 눌림목이 발생했지만 4캔들만에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 경우 역추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어서 2개의 지지선을 곧바로 뚫어버리는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신호가 발생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다시 숏 포지션에 추가 진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직전 포지션은 목표가에 도달했으니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새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다. 손절가는 RSI가 50 이상이었던 이 구간 으로 설정을 하고 손익비는 역시 똑같이 2대1로 잡아보고 진행을 해보자. 이번엔 손절 라인을 터치하면서 전량 손절을 진행했다. 방금의 경우 기준점대로 들어갔지만 캔들이 2개의 지지선 위로 다시 말아 올려지면서 박스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돌파 시그널이 힘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 지지 저항선을 통한 역추세 매매법과 돌파 매매법을 알아보았다. 그럼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다. 지지 저항선을 이용한 횡보에서의 매매는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 그리고 저항선을 터치하고 하락,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살펴본 역추세 매매법에 비해 수익률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건너뛰곤 한다. 잦은 매매는 오히려 투자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지만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오늘은 이렇게 마크 크룩이 사용하는 지지저항을 이용해 매매하는 법을 알아보았다. 마크 크룩은 대부분 옵션을 통해 거래를 하며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아 멘탈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투자를 할 때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서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길 바라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면 좋겠다. 감사하다.